여러분 안녕하세요. 5주차 병리학 사전 용어학습 시간입니다. 5주차부터는 인체 계통별 질환과 장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맨 먼저 면역계통 질환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면역계통과 관련된 의학 용어를 간단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는 아나필락시스. 아나필락시스 또는 과민 반응이라고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나필락시스. 네, 아나필락시스는 특정 항원에 대해서 인체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여 일어나는 심각한 알레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종 아나필락시스는 전신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아나필락틱 쇼크를 일으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오른쪽 그림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나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다고 보면 되는데 좀 그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났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조나 부종이 심한데요. 특히 호흡기계에 아나필락시스가 일어나서 기도가 부종이 일어나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겠죠. 호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전신적으로 이러한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있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이 염증에서 살펴보았지만 염증 반응에서 혈관 투과성이 증진되고 혈장 성분이 조직 사이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말초에 혈액이 저류되면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순환 혈액량은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 심실에서 또 전신으로 짜낼 혈액이 줄어들게 되죠. 심실에서 박출을 잘 못하는 상태가 되면 저혈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필락틱 쇼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토임뮨, 자가면역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토임뮨. 자가면역은 인체의 면역계가 자기세포에 대해서 외부에서 침입한 항원처럼 자기세포를 잘못 인식해서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세포를 공격해서 파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오토임뮨, 자가면역 현상에 의해서 발생한 질환을 자가면역 질환, 오토임뮨 디지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류마티스 관절염, 전신 홍반성 루푸스 등이 있는데요. 위의 그림 중에 좌측에 손가락이 변형이 된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손가락 변형이 일어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측 여자분의 얼굴에는 볼에 나비 모양의 홍반이 많이 보이죠. 이게 전신 홍반성 루푸스의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자세한 질환에 대한 설명은 본 학습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임뮨, 자가면역입니다. 사이토톡식, 세포독성.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토톡식, 세포에 대해 갖는 독성입니다. 세포독성 T 림프구는 자신이 인지한 항원에 대어서 세포독성, 사이토톡식해서 직접 항원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포독성 T 림프구는 사이토톡식 T 림포사이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센서티비티, 과민증, 과민 반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센서티비티는 하이퍼와 센서티비티가 결합된 용어죠. 하이퍼는 정상 이상이란 뜻이기 때문에 면역계의 반응이 정상 이상으로 과도하게 일어난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이퍼센서티비티. 네, 이렇게 면역계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면 면역 반응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반응이지만 인체 조직을 손상시킬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하이퍼센서티비티는 1형부터 4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1형과 3형까지는 직시형, 체액성 과민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항체에 의해서 생기는데요. 1형 같은 경우는 임뮤노글로불린 E가 매개하는 그런 알레르기 과민 반응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나필락시스가 1형 하이퍼센서티비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나 아니면 알러지성 천식 이런 것들은 1형 하이퍼센서티비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형과 3형은 임뮤노글로불린
G와 M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고 기전이 조금 다르긴 하죠. 본문에서 살펴볼 거고요. 항체에 의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항체는 체액에 녹아져 있죠. 그래서 체액성 과민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형 같은 경우는 지연형 세포성 과민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T 림프구에 의해서 발생하는 과민 반응이고요. 예를 들어서 투베르클린 피부 반응 검사가 사형 과민 반응에 해당을 하는데요. PPD라고 하는 결핵단백을 인체에 주사를 하게 되면, 피내 주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경결이 면역 반응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48시간이나 72시간 후에 판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본학습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코르티코스테로이드라고 한국말로도 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네,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불신피질에서 생성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코티솔과 유사하게 만든 합성 스테로이드 호르몬 체제입니다. 스테로이드는 면역계 활동을 감소시켜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죠. 면역계 활동이 일어나면 발적과 부종이 생기는데 이것을 감소시켜주는 그러한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레디니손, 덱사메타손, 트리암시놀론, 베타메타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엔세이드라고 해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라고 하는 약물도 쓰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이 스테로이드 제제인데 스테로이드가 아니면서 항염증 효과가 있는 약물을 엔세이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약물이 아스피린이나 이부브로펜, 타이레놀 이런 약물인데요. 이런 약물을 쓰게 되면 통증도 가라앉잖아요. 그 염증 반응에서 염증의 5대 징후에서 부종이 있으면 부종이 신경 말단을 눌러서 통증도 일으키는데 염증을 가라앉히기 때문에 부종이 가라앉게 되면 통증도 감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용어는 헤몰라이틱, 용혈입니다. 또는 용혈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몰라이틱. 네, 헤몰라이틱 용혈은 적혈구가 깨지는 것을 말하죠. 적혈구가 깨지게 되면 적혈구 내 내용물이 혈장 속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죠. 그래서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헤모, 혈액과 라이시스에 라이틱이 같이 붙여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몰라이틱 용혈입니다. 만약에 적혈구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적혈구가 깨지게 되면 혈장 내에 적혈구 수량이 줄어들겠죠. 그럴 때 적혈구가 정상인지 아닌지 볼 때는 적혈구 내에 헤모글로빈을 재거든요. 헤모글로빈 농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혈구가 깨져서 빈혈이 생기는 것을 헤몰라이틱 아네미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immunodeficiency, 면역 결핍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munodeficiency. 자, 이 단어는 immuno와 deficiency가 합쳐진 용어라고 볼 수 있겠죠. immuno, 면역, deficiency, 결핍이 합쳐진 용어로 면역이 결핍된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만약에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면역이 약해져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질환을 우리는 면역 결핍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immunodeficiency disease라고 하고요. 이러한 면역결핍증은 드물게는 선천적으로 면역계 기능 이상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후천적으로는 HIV, Human Immunodeficiency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면역계의 보조 T 림프구가 파괴되면 면역이 감소돼서 발생하는 AIDS가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Human Immunodeficiency 바이러스 HIV는 인체에 감염이 되면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네, 보조 T 림프구를 공격하는데요. 이 보조 T 림프구라고 하는 것은 병원체가 인체에 들어와 있을 때 그것을 인지해서 세포 독성 T 림프구와 B 림프에게 알려주고 면역계를 활성화시키는 건데 이것이 부족한 거죠. 그럼 면역계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감염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소임뮨, 동종면역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소임뮨.
네, 이것은 아이소. 아이소는 equal을 뜻하는 용어예요. 같다는 뜻이죠. 그리고 immune은 면역을 뜻하는 거에서 같은 종을 가진 개체 내에서 면역 반응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또 동종 면역, alloimmunity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체가 같은 종의 다른 개체로부터 유래한 항원에 대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수혈을 하게 될 때 단백 성분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보통은 같은 혈액형을 놓으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지만 다른 혈액형을 놓게 되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이소임뮨이라고 합니다. 수혈이나 장기 이식 시 발생하는 거부 반응이나 또는 모체와 태아의 RH 부적합으로 발생하는 태아 저하고증 등이 동종 면역의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혈 부적합 반응이나 아니면 태아 저하고증 이런 거는 면역 관련 질병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포시스 sarcoma. 카포시스 sarcoma는 카포시 6종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sarcoma는 6종이라고 해서 비상피성 조직에서 발생하는 악성암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비상피성 조직은 우리는 흔히 커넥티브 티슈라고 해서 결합 조직이고 근육이나 뼈, 인대, 혈관 이런 것들을 비상피성 조직, 결합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원한 암을 sarcoma라고 하는데요. 카포시 6종은 혈관의 내피세포에서 발생하는 6종 암으로서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에이즈나 장기 이식 후 면역이 저하된 환자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암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카포시는 이 카포시 6종을 발견한 피부과 의사의 이름을 따서 카포시 6종이라고 붙여진 것입니다. 뉴모시스티스 지로베키 뉴모니아, 주폐포자충 폐렴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원충인 줄 알아서 주폐포자충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것은 곰팡이였습니다. 진균이고요. 뉴모시스티스 지로베키 또는 뉴모시스티스 카리니라고 하는 곰팡이에 감염된 폐렴입니다. 뉴모니아는 폐렴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흔히 널려 있고 분포하는 뉴모시스티스 키린이나 뉴모시스티스 지로베키라고 하는 진균에 감염이 된 것인데요. 이러한 곰팡이균은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감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면역이 억제된 환자에서는 폐렴을 흔히 발생시키고 이런 폐렴이 발생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나 면역 억제자들에게서 CD4 세포수가 마이크로미터당 200개 미만일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CD4는 보조 T 림프구의 표면 당당맥 표현형입니다. 보조 T 림프구를 의미하는 용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프로필락틱, 예방적인 이런 뜻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프로필락틱. 예방적인, 예방을 위한 또는 프로필락시스라고 하면 예방요법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케모프로필락시스라고 하면 예방적 화학요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어떤 질병이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면역체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여러 세균의 감염에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감염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투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예방적으로 면역 저하제에게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케모 프로필락시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셀프 안티젠, 자가 항원 읽어보겠습니다. 셀프 안티젠, 자가 항원. 자가 항원은 생체의 정상 구성 성분에 있어서 동일 개체의 면역 반응을 야기하는 항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서 아이소임뮨 할 때 면역 반응을 동일 개체 내에서 일으킨다 그랬죠? 그때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항원을 셀프 안티젠, 자가 항원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일 개체 내에서 자기 항원에 대한 면역 응답이 억제되지만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리게 되면 림프계가 이상해져서 이러한 자신의
항원에 대해서도 면역응답이 생기게 되고 자기 항원과 반응하는 자기 항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면역 이상 질환이 발생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mmune tolerance, 면역 관용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것은 자기 관용 self tolerance라고도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mune tolerance. 네, 특정한 항원, 뭐죠? 인체 내에 있는 자신의 항원에 대해서 면역계가 반응을 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자기 세포에 대해서 면역 관용, immune tolerance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면역계는 자기 항원, 셀프 안티젠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아요. 면역계가. 그래서 면역 관용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가 면역 질환은 이러한 면역 관용이 없어져서 자기 세포에 대해서 항체를 생성하고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테이투스 아스마티쿠스, 천식 지속 상태. 발음이 조금 어렵죠?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터스 아스마티쿠스. 네, 천식 지속 상태입니다. 천식이 급성으로 악화된 상태인데요. 일반적으로 치료하는 천식의 약물인 기관지 확장제나 부신피질 호르몬제, 부신피질 호르몬 뭐라고 하죠? 스테로이드라고 합니다. 이것에 의한 치료를 하는데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런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심각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급 상황이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아래쪽에 있는 기관지가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공기가 흐름이 원활해야지 되는데 아스마에 의해서 기도가 부은 거죠. 염증 상태에서. 그럼 기도가 좁아져 있고 분비물이 나오고 그리고 기도가 경련을 일으키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공기가 폐로 들어가지 못하고 폐에서 공기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데 숨을 쉴 수 없겠죠. 이것을 스테이터스 아스마티쿠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얼티카리아, 두드러기, 단마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티카리아. 네, 얼티카리아는 두드러기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요. 한자로는 단마진이라고 씁니다.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서 갑자기 팽진이나 부종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른쪽 팔뚝에 보면 울퉁불퉁하게 툭툭 튀어 올라 있죠. 이것을 얼티카리아, 두드러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피부의 진피 상부에 혈관이 확장되고 부종이 발생해서 팽진과 발적, 또 이 부분이 매우 가렵죠. 그래서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그러한 징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려움증은 한자로는 소양감이라고도 한다는 것 여기서 한 번 더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티카리아, 두드러기, 단마진입니다. 자, 이번 주 간단하게 면역계통 질환을 학습하기 전에 관련 용어를 사전 학습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학습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